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LS 전선에서 베트남에 있는 사업체, 계열사들을 따로 떼어놔서,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즉, LS 전선이 베트남 사업까지 총괄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의 LS 전선 사업과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자회사들의 사업이 서로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로 이 법인 분할을 통해서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는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그 자회사들은 LS 비나나 LS CV, LS GM 등은 베트남과 또 이 미얀마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법인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 인구도 뭐 1억이 넘는 인구에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베트남도 그 중국에 이어서 세계의 공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전을 하거나 해도 이 필요한 공장인 데까지 전력을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LS 에코에너지의 주력 사업은 초고압 케이블에서 전력망에 들어가는 케이블들, 그다음에 배전 케이블들, 그다음에 해적 케이블과 또 히토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히토류 개발에 들어가는 이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규제가 적은 국가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LS 그룹이 이 LS 에코에너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전력용 그 케이블과 또 한편으로 히토류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영구자석이죠. 네오디뮴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이 구동 모터나 또 여러 가지 그 자석이 필요한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 영구자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구동 모터에서 바퀴를 돌리는 모터에도 들어가지만, 이 각 자동차 전기차 안에 내부에서 전자파를 차폐하는데도 이런 영구자석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자체의 성장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고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출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공장이 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LS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LS 에코에너지라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베트남 공장과 또 미얀마 공장들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LS 비나가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게 이제 그 LS 비나는 베트남 최대 이 전력망,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트남 1위 업체죠. 그리고 LS CS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회사도, LSLV인가요? 이렇게 부르는 회사도 있고, 그 LS 가온 여기도 미얀마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미얀마 정세가 불안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 포괄 손익계에 나서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판관비를 제대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재작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매출 외형이나 또 영업이익 성장세를 봤을 때 이 회사가 확실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 점프업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 내의 성장과 함께 많은 수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 수출로 봤을 때 미국이나 다른
EU 같은 선진국에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도 이 초고압 케이블들이 많이 필요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 전력망을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 특수관계 포함해서 지주회사 보니까 67.28%라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로 급등하고 있는 이 품절주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S 에코에너지는 LS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의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LS 에코에너지가 분리돼 나온 LS 전선과도 사업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풍력 발전할 수 있는 LS 마린 솔루션이나 LS 머티리얼즈와는 이 파워 전력선이라는 측면에서 곧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를 쪽에 부품을 생산하는 LS 아르코나 LS EV 코리아, LS 에코 첨단 소재 같은 쪽에는 히토리 관련해서 또 사업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는 작년 하반기 한 17,55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한 반년 좀 지났는데 벌써 4만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 48,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LS 에코에너지가 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게 됐고, 절감되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가치가 점프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지역의 이런 전력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자연스러운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망을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망 구축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S 에코에너지가 만들고 있는 이 파워 초고압 전력망, 이 전력선이죠. 케이블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해저 케이블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LS 에코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 들어와서 노젓는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